안녕하세요. 한계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 부산은행, 이제 부산은행이 지금 7급 채용 중이죠. 2023년도 상반기 부산은행 7급 신입행원이 채용 중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제가 또 금융권, 그리고 은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소서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너무 좀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서로 살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은행 자소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묻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도만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펙이 없어도 여러분들 합격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유경험자예요. 스펙이 없어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당연히. 은행 관련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본인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해서도요,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주변에 계신 행원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행원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스펙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은행원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와 부산은행 지원 동기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그냥 지원 동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행원으로서의 그 동기와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동기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는요, 직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회사 쪽이죠. 회사에 대한 동기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은행원을 봤을 때, 은행원을 봤을 때,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행원을 지원한다는 이유가 급여를 많이 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복지가 좋고, 아니면 다른 사람 자랑하기도 좋고. 전화가 와서 영상이 좀 끊겼어요.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행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은행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메리트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금융 관련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기여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은행원을 직업으로 정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나오셨거나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뭐 그러면 그 전공을 선택한 그런 이유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도 되겠죠. 내가 전공을 선택한, 예를 들어 금융보험학과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어요? 금융과 보험 관련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지식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왜? 계속적으로 이것들은 법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단순히 직업 그 이상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를 또 달성할 수 있는 또 그런 의미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은행원이 되고 싶은 동기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은행원이 뭐 돈도 잘 벌고 뭐 좋아서, 아니면 누가 추천해줘서, 아니면 뭐 안정적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솔직한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솔직한 건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이 가치관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은행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바로 이 부산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산은행을, 시중에 은행들이 많잖아요. 왜 부산은행을 지원하세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제공하는 서비스나 어떤 상품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뭐 부산은행 가서 내가 통장 만들어서 그때 기억이 나서 너무 좋았다. 나 부산은행에서 장학금 받아서 그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기업에 꼭 일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이런 되도 않은 이유로 적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은행이 다른 은행과 뭐가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대부분 지금 경남권이나 아니면 부산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부산은행은 뭐예요? 지역은행이에요. 지역은행. 지역은행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왜 1금융권, 그 다른 시중의 전국구 은행들 있죠. 걔네보다 왜 경쟁력이 그 지역에서 있겠어요? 그 지역과 콜라보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역에 기여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행원으로서의 나도 이 지역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마인드가 직업을 설정하는 이유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은행을 설정하는 그 이유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계가 안 되면요. 동기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첫 번째 항목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지원 동기가 늘 어렵습니다. 제일. 자, 그 다음에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해 주세요. 장단점을 적으라는 거죠. 자, 그 장단점을 적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장단점을 적으시면 안 돼요. 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시중의 은행에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1박 2일 합숙 면접이었거든요. 면접이. 제가 그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학생 때였어요. 자, 그러면 그때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일정에 적극적이고 나서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돋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약간 이건 잘난 척이 아니고요. 약간 관종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행원은 그런 인재가 적합할까요? 안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아요. 행원은 나대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던지. 제가 볼 때는 패배의 요인은 그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행원은 저와 맞진 않거든요. 자, 여튼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행원에게 맞는 성격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은행원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랑 일단 고객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고객과 뭐 대화를 나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이해시키고 상품 가입시켜야 되고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뭐 돈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검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단점을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는 걸로. 장점은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돋보일 수 있는 장점을 적으시고요. 내 장점이 무엇이다라고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뭘 적으셔야 되겠어요? 이유를 적으셔야 되겠죠. 이유를 나타내시는 거는 관련된 경험,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을 기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이 문제인데요.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솔직하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 행동이 궁금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얘가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그 업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단점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한 행동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지금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00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배분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번이 그냥 장점,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강점이라면 3번은요, 행원으로서 필요한 직무적인 스킬을 묻는 거예요. 스킬. 자, 그러면 2번과 3번의 내용이 좀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강점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적어도 복수로 있긴 하겠죠. 두 가지로는. 그래서 좀 경험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3번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지식이나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3번에 쓰시는 게 좋아요. 성격적인 강점과 직무적인 강점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번에 성격적인 강점을 적는다면 3번에는 직무적인 스킬의 강점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거는 다 다를 수 있겠죠. 무엇이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어떤 시험을 쳤고. 근데 이것들이 상관관계가 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무언가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것들을 추가로 더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이걸 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열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산은행 입행 후 경쟁력 있는 은행원이 되기 위한 경력개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입사 후 포부죠. 입행 후 포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기 위해서 처음에 딱 입행했을 때부터 이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그 짬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입행 바로 해가지고 무슨 업무 관련 상품 만들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품이나 팔 수 있겠어요? 카드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요? 당장 들어간 사람이. 못한단 말이죠. 처음에, 최초에는 배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도 배움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배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난 뒤에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거기 과정에서 또 노하우도 체득하고 그 과정을 적었다면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실무자급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3번에 직무 역량 적으셨죠? 내가 예를 들어 뭔가 기획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4번에서는 뭔가 상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걸로 한 5년 차부터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녹여서 적어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관리자가 돼야 되겠죠. 뭐 7급이라고 관리자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자도서를 적을 때는 거기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그런 포부로 적으시면 돼요. 꿈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죠?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니까. 그까지 적으면서 내가 말한 경력 개발, 그 경력에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요.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합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녹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 또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뭔가 공유도 해주고 내용 같은 지식 같은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좀 기재해 주시는 것도 이 경력 개발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산은행에 특화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최근 사회 이슈 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슈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 뭐 최근 사회 이슈라고 하지만 금융 관련 이슈를 적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금융 관련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인해서 은행들은 정책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은행을 쪼는 뭐 금융이나 아니면 분감이 이런 데들 있죠. 그런 것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맞춰가지고 주제를 쓰시면 돼요. 꼭 금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 뭐 많죠. 뭐 은행 지점들이 통폐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그런 뭐 핀테크 어떤 그런 업체들이 은행을 위협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지털 금융으로 인한 뭐가 있나요? 소외계층, 노인 계층들이 이제 노인 고객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죠. 농협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고객층이 되게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산도 좀 그렇죠. 부산 지역 자체가 좀 노령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역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관련된 기사를 한 30개 정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이 같이 나오거든요. 칼럼 이런 거 보시면 그거를 조금 재구성하고 각색해가지고 내 의견처럼 만들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질문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해라는 게요. 너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견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은행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은행업이라는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은행들도요 마찬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은행 채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풀어서 또 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뭐 자소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또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 면접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 댓글이나 아니면 톡톡 뭐 이렇게 편하신 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